본 자료는 저에너지 컨설팅 그룹 네드에서 매년 2차례 발간하는 건축물 성능 인증 법규 및 기준에 대한 정기간행물록 한국녹색건축기술협회와 함께 기획한 소개 자료입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의 목차이며 주요 개정된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정기간행물 제4장 비주거 및 주요 인증 기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기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연도별 공급 의무 비율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건축허가 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차 구획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주차 구획 면적 10제곱미터당 설비 용량 기준 1k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주요 개정사항으로 앞서 소개한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과 최근 열에너지 전기화 이슈에 대응하여 히트펌프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열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됨에 따라 공기열의 정의 및 향후 마련이 필요한 기준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신재생에너지 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 및 원별 보정 개수에 대해 정리한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으니 설치계획서 제출 시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에너지 성능 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입니다.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시 의무적으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예외 대상은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이 해당합니다. 그 밖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위락시설부터 관광휴게시설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냉난방 설비가 없거나 냉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작년 연말에 개정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 달성을 위한 설계 기준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에너지 성능 지표 EPI 공통 5개 항목과 중앙식 공조 방식의 경우 추가로 3개 항목의 채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첫째, 비주거 건축물의 냉방부와 저감을 위해 건축 7항목의 0.6 배점 채택이 의무화되었고 대신 근거 서류 제출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한 간소화 계산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전기 1, 거실의 조명 밀도 항목은 조명 밀도 5W 미만을 1배점으로 상향하였으며 0.8배점 또는 거실 전면의 고효율 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자립률의 확보를 위해 신재생 항목의 평점 4점 이상 채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넷째, 기계 1, 2, 난방, 냉방 설비 항목에서는 기타 난방 설비에서 히트펌프를 분리하여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0.8배점 이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추가로 중앙식 공조 방식의 경우에는 기계 369 항목에 대한 0.8배점 이상 채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기 EPI 항목의 의무 배점을 채택 시 에너지 자립률 13% 수준 달성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적합 판정 요건과 이행 검토서 제출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적합 판정 요건은 의무사항 전 항목을 채택하고 EPI 점수 민간 65점, 공공 7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특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앞서 설명드린 민간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준 달성을 위한 에너지 성능 지표 의무사항인 공통 5개, 중앙식 공조 방식 3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 및 교육 연구시설은 에코2OD 시뮬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민간 150 미만, 공공 130 미만을 충족해야 하고 민간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0 미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사용 승인 신청 시에는 에너지 절약 계획 이행 검토서를 제출하여 인허가 단계에 제시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잘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계획서 의무사항입니다.
먼저 건축 부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벽체, 지붕, 바닥, 창호 등 주요 부위의 법적 단열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외벽 평균 열관료율 0.6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 1에서 5등급을 적용해야 하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업무 및 교육 연구시설은 냉방부와 저감을 위해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 취득 0.6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기계 부문의 경우 펌프는 KS 인증 제품 또는 일정 효율 이상의 제품을 채택해야 하며 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냉방 용량의 60% 이상을 전력 대체 냉방 설비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4월 30일부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비전기식 냉방 설비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상기 의무사항은 폐지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 업무 및 교육 연구시설은 기계 1, 2번 항목인 냉난방 설비 효율에서 0.9배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마지막 전기 부문의 경우 표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 부문의 에너지 성능 지표이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의무 채택 항목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기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 설비 부문의 에너지 성능 지표입니다. 다음은 전기 설비 및 신재생 부문의 에너지 성능 지표입니다. 특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신재생 부문의 1에서 4번 항목의 합계 점수가 4점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재생 부문 4번 전체 조명 설비 전력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용량 비율에 대해 4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조명 설비 전력의 120% 이상을 태양광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료율표로 법적인 단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입니다. 2023년부터 공공 500제곱미터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2025년부터 공공 1000제곱미터 이상의 아래 17개 건축용도의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으로 의무인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평가 제외 대상은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으로 인해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해당하는 공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이며 지하 건축물이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그 밖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인증 등급 획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심의를 통해 등급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증 등급 체계는 5등급부터 플러스 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에너지 자립률 또는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해당 등급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의 평가 방법입니다. 먼저 제1호 에너지 자립률은 1차 에너지 순생산량 및 1차 에너지 총 소요량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느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2호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5대 에너지원의 에너지 소요량에 1차 에너지 환산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3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에너지 흐름도와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에너지 원별 사용량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은 녹색 건축 인증입니다. 건축물 전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 3,000제곱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평가는 신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주거용은 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은 일반, 업무, 학교, 판매, 숙박시설로 세분화되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용도의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최종 인증 점수는 각 용도의 바닥 면적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합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항목 및 등급별 점수 체계입니다.
인증평가 항목으로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 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등 7개 부문과 ID 혁신적인 설계인 가산 항목으로 평가 항목이 구성되었습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부터 일반까지 총 4개 등급으로 운영되고 인증 등급별 점수 기준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뉘며 신축, 기축, 그린 리모델링 구분에 따라 등급별 커트라인이 상이합니다. 다음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입니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 소방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 내에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소음 차단 성능, 가변성 및 내구성, 그리고 실내 공기질과 주차 공간 확보 등 거주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획득한 총 점수의 비율에 따라 분양가 가산비를 받을 수 있으며 총 점수의 6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최대 4%의 분양가 가산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입니다. 해당 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증 대상은 지역인증, 개별시설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평가 항목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 설비까지 총 6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증 등급의 평가 점수는 100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만점의 90% 이상을 득점하면 최우수, 80% 이상 90% 미만은 우수, 그리고 70% 이상 80% 미만은 일반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인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증 의무 대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해당합니다. 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상기 시설주 외에 자가 건축하더라도 피난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인증 제외 대상으로는 지형적 특성이나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무 인증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주거 및 주요 인증 기준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